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진 그날, 저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큰딸인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나섰지만 솔직히 말하면 퇴직금과 상가 매각으로 모은 6억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던 막내는 10년 만에 연락이 왔고 평소 바쁘다며 안 오던 둘째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 3개였습니다. 각각 다른 딸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똑같은 내용.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숨겨둔 본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몰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던 일들이 모두 탄로났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씀에 우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짐을 싸고 집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과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6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세 자매의 갈등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진짜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강병기는 습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75의 나이에도 40년 공무원 생활의 흔적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가슴 한쪽이 답답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큰딸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구석이 있어요. 48의 나이에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응, 일어났다. 지연이 혈압약과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모습. 정성스럽지만 어딘지 의무적인 느낌입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괜찮다. 사실 어젯밤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지연이 더 걱정할 테니까요. 거실 탁자 위에는 둘째 서연이 보낸 건강식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택배로 보내오는 각종 영양제들이죠. 전화로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지만 얼굴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어김없이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보낸 홍삼 드셨어요? 응, 고맙다. 언니가 잘 챙겨드리죠? 제가 멀리 있어서 직접 못 도와드리는 게 죄송해요. 전화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늘 밝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병기는 알고 있어요. 진짜 걱정이라면 직접 와서 확인해 봤을 거라는 걸 말이죠. 지연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정성스럽지만 어딘가 서둘러 만든 느낌이에요. 아버지,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니까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된장찌개 맛이 예전 아내가 끓여주던 것과는 달라요. 뭔가 정성이 부족한 맛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지연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병기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이 보고 있는 건 은행 어플이었어요. 병기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퇴직금과 상가 매각 자금으로 모은 6억 원. 그 돈이 지연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 미연이는 미국에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서연이는 집도 좋고 결국 아버지를 직접 모시는 내가 받는 게 맞지 않나?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효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죠. 아버지, 점심은 밖에서 드시죠. 맛있는 갈비탕집 알아뒀어요. 그래, 고맙다. 병기는 마음 한구석으로 막내 미연이 그리웠어요. 미국에 간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연락도 뜸하고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는 병기의 집.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계산적인 마음, 서연의 형식적인 효도, 그리고 미연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였던 거죠. 병원에서 돌아온 병기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장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정기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병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사실 의사의 말은 지연이 들은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상속 절차, 법정 상속인 같은 키워드들이 검색 기록에 남겨졌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며칠 후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조용히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작성 방법,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직접 간병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도 유언장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병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기는 잠시 멈춰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하느냐? 만약을 대비해서요. 나중에 서연이나 미연이랑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병기는 딸의 진짜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언니,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던데.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서연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사람이 우연히 병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설명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서연이 갑자기 아버지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언니, 혹시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연도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서요. 우리 셋이 다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왜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미연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도 거의 없던 막내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죠. 언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연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서연 언니가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 미연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건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일까요? 미연아, 너 혹시 들어올 생각 있어? 네, 항공편 예약했어요.
모레 도착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세 자매가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말이죠.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병기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연과 서연의 전화 통화를 들었거든요. 딸들이 자신의 유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구나. 10년 만에. 병기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밤, 펜 끝에서 나오는 글씨들이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 방을 확인했어요. 병기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책상 위에 뭔가 써놓은 종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곧 세 자매가 모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인천공항에서 나온 미연의 모습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검은색 정장 차림새가 예전에 자유분방한 막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미연아. 많이 변했네. 차 안에서 지연은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인 거리감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차를 몰고 온 모양이에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아해 보였습니다.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서연 언니도 안녕하세요. 세 자매가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분위기보다는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기는 미연을 보자 눈물이 글썽했어요. 10년 만에 보는 막내 딸이었거든요. 미연아, 왔구나. 아버지. 미연도 아버지를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늙어 보이고 야위어 보였어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내가 와서 기분이 좋아졌어. 병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미연아, 미국에서 뭐하고 지냈어?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냈어요. 결혼은? 아직이요. 짧은 대답들이 오갔지만 진짜 속마음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병기는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연과 미연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관리 잘하세요. 서연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 하지만 지연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서 괜찮다. 언니가 많이 고생하시는군요. 미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세 자매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은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언니가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미연은 내가 너무 멀리 있었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미연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하실 거야. 내일 이야기하는 게 어때? 저도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은데요. 미연아, 아버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연의 말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가장 잘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연에게는 자신을 배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아버지를 독점하려는 건 아니죠? 뭔 소리야? 난 그냥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두 자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왜 이래?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간단한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계란 프렌치 토스트와 과일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병기는 미연이 만든 음식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10년 만에 막내딸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 거였거든요. 미연이가 만든 거야?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아버지. 그 모습을 본 지연은 묘한 질투심이 들었어요. 자신이 1년 넘게 아버지를 돌봤는데 미연이 하루 만에 아버지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미연아, 아버지는 기름진 음식 드시면 안 돼. 의사가 담백한 음식만 드시라고 했거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아버지 건강 관리를 계속 해왔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지연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미연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언니,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물론이지. 하지만 갑자기 와서 아버지 생활 패턴을 바꾸면 안 돼. 그때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들, 이런 일로 다투지 말아요. 우리 모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서연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지연 언니가 미연이를 견제하는 걸 보니 역시 유산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세 자매는 겉으로는 화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병기는 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미연이 온 지 사흘째,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병기가 병원에 간 사이 미연은 아버지 방을 정리해 드리려고 했어요. 미연아, 아버지 방은 건드리지 마. 내가 항상 정리하고 있으니까. 지연이 서둘러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뭔가 이상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봉투가 3개나 있었던 거예요. 각각 지연에게, 서연에게, 미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봉투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함부로 보면 안 돼. 하지만 미연의 호기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유언장이야? 미연이 내용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강병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막내딸 강미연에게 상속한다. 언니, 이거 진짜예요? 지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 유언장은 지연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쓰게 한 거였거든요. 미연아,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그때 호기심이 생긴 미연은 다른 봉투들도 열어보았습니다. 지연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의 봉투에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첫째 딸 강지연에게 상속한다. 이게 대체 뭐예요? 유언장이 2개예요? 미연은 더욱 놀라서 서연의 봉투까지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안에도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 모든 재산은 둘째 딸 강서연에게 상속한다. 언니, 유언장이 3개나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커지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 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3개나 써놓으셨어요. 서연은 유언장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의 내용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 언니 설명해봐. 지연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다른 유언장들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나한테만 유언장 얘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뭐, 언니도 아버지께 유언장 얘기를 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상하네요. 저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각자 아버지에게 유언장에 대한 얘기를 했거나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두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언장을 쓰게 한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지연이 발끈했어요. 그럼 이 유언장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혼자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쓰신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언장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필체도 확실히 아버지 글씨였고 도장도 정말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이상해.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건 아닐까?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 말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1년 넘게 아버지를 모셨는데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돌봤는데 무슨 시험이야? 언니도 결국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본 거 아니에요? 미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아버지 통장 확인하고 변호사 만나러 다니는 것 같던데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미연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챘다는 걸 깨달은 거였거든요. 너 나를 감시했어? 감시가 아니라 우연히 본 거예요. 언니가 아버지 몰래 은행 어플 확인하는 것도 봤고요. 서연은 두 자매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슬슬 본색을 드러냈어요. 우리 모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까. 지연 언니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유산을 기대했고 미연이는 10년 만에 와서 갑자기 효녀 코스프레 하고 있고 서연 언니는 뭐예요? 멀리서 전화만 하면서 효녀인 척 했잖아요. 미연이 반박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어. 이용이라니. 내가 언제 아버지를 이용했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세 자매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모두 유산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병기였어요. 지연은 서둘러 유언장들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투고 있어? 병기는 딸들의 얼굴을 보니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미연의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보고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 그걸 찾았구나. 병기의 담담한 반응에 세 자매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유언장을 3개나 써놓으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기는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서연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병기는 한참 동안 말없이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세 자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병기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지. 서연아, 너는 내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연이에게까지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했고. 미연아, 너는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유산 얘기가 나오니까 비행기를 탔어. 병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게 다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였어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인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건강할 때는 아무도 관심 없더니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오니까 갑자기 모두 모이네. 병기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딸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아버지, 잠깐만요. 지연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돌보려고. 그럼 왜 내 몰래 변호사를 만났어?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지적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그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리네. 병기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 세 자매는 각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지연은 아버지 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집 안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병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니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서연과 미연이 급히 일어나 함께 집 안을 뒤졌지만 병기는 정말 사라져 있었어요. 미연이 아버지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옷장에서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도 없어졌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신 것 같아요. 세 자매는 급히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즉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신문에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고령자 실종이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어요. 75세 노인이 자녀들과의 유산 갈등 후 집을 나가 실종되었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미연도 걱정이 됐어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연 씨죠? 저는 아산요양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강병기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다니요. 정말요? 아버지가 어떻게 거기에?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입원 수속을 하셨어요. 세 자매는 급히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기는 작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딸들을 보자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울먹이며 달려갔지만 병기는 시선을 외면했어요. 왜 이런 곳에 혼자 오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병기의 담담한 대답에 세 자매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연이 애원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건네주었어요. 봉투 하나였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새로운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나 강병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막내딸 강미연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그녀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지연과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지연은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돌본 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 마지막 결정이야.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본 거예요. 지연이 오열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럼 왜 내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 병기의 냉정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연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받게 되다니요. 아버지, 저는 이 유언장 받을 수 없어요. 미연아, 받아라.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어. 하지만 병기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연이 이미 자신의 전 남편 박태수와 접촉을 했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태수는 이미 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기가 새로운 유언장을 내놓은 지 3일째, 세 자매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서연은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미연만이 아버지 곁을 지키며 유언장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이 유언장 받을 수 없어요. 미연은 병기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병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연아, 받아라. 너는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줬어. 하지만 언니가 1년 넘게 아버지를 돌봤잖아요. 돌봤다고? 지연이는 나를 돌본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킨 거야. 병기의 냉정한 말에 지연은 더욱 절망했어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었거든요. 지연은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계셔. 언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어요. 이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그냥 포기할 거야? 언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유산을 생각했잖아.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서연의 말에 지연은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빈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전 남편 박태수였습니다. 태수 씨, 왜 여기에? 지연아, 얘기 좀 하자. 태수는 지연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 얘기요? 아버지 유언장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태수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지연아, 나도 법률 쪽 일을 하고 있잖아.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태수의 말에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나를 도우려고 해요? 우리 부부였잖아. 그리고 성공하면 유산의 일부를 나누자. 태수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어요. 그도 역시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연아, 생각해봐. 내가 1년 넘게 아버지를 돌봤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지연은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태수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자신이 정말 아버지를 돌봤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게 억울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 거 없었는데요. 내가 아는 의사도 있고. 태수의 말을 들을수록 지연은 불편해졌어요. 이건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지연아, 그럼 너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미연이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걸. 태수는 지연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미연에 대한 질투심 말이죠. 생각해봐.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애가 며칠 와서 모든 걸 가져간다고? 그게 공평해? 지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미연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게 억울했거든요. 지연아, 이건 정의야.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고. 결국 지연은 태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거죠. 며칠 후 미연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편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내가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아버지, 그런데 정말 저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게 맞을까요? 미연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르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병기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강지연 씨와 박태수 씨가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연도 깜짝 놀랐어요. 지연 언니가 전 남편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니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언니가 왜 이런 일을? 미연아, 괜찮다.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병기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증거들이야. 지연이가 내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 태수가 예전에 나를 속이려 했던 증거, 모든 걸 다 기록해뒀어. 미연은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지연이가 변호사를 만나러 다닐 때부터야. 나도 바보는 아니거든. 병기는 미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연아, 이 모든 일이 끝나도 언니들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도 내 딸들이야. 아버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 미연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지연은 태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 승산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아요. 태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병기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것 말이죠. 이제 진짜 법정 다툼이 시작될 거였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린 날, 지연은 태수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미연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병기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 강병기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지연은 태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내놓은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지연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원고 강지연 씨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기록입니다. 법정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은행 어플 사용 기록이 나타났어요. 지연의 핸드폰으로 아버지 계좌를 조회한 모든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CCTV 기록과 상담 내용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지연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니요. 또한 이것은 박태수 씨가 과거 피상속인에게 투자 사기를 시도했던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놀랐어요. 10년 전 일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스크린에는 태수가 병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수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병기에게서 돈을 받으려다 실패한 후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도 공개되었어요. 재판장님, 박태수는 과거에도 피상속인을 속이려 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강지연 씨를 이용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변호사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것은 박태수가 강지연 씨에게 유언장 조작을 제안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법정에 태수와 지연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아, 생각해봐. 내가 1년 넘게 아버지를 돌봤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고 주장하는 거야.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기각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수는 즉시 법정에서 체포되었어요. 과거 사기 미수와 이번 유언장 조작 시도가 명확한 범죄 행위로 인정된 거였거든요. 지연 씨도 유언장 조작 공모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미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거든요. 언니가 저런 모습이 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요양병원으로 돌아온 미연은 아버지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재판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언니가 알고 있다. 지연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들었어. 병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딸을 법정에 세운 것도 전 사위를 감옥에 보낸 것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언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미연아, 너는 참 착하구나. 언니를 걱정해 주다니. 언니가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본 건 사실이잖아요. 비록 다른 마음이 있었더라도 병기는 미연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지연도 나름대로는 자신을 돌봤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연아, 내가 말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연이는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날 밤 지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법정에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지연에게 미연이 찾아왔어요. 언니,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미연을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해해?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미연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어요. 미연아, 너는 정말 착해. 내가 널 질투했었어. 아버지가 널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언니,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언니들. 서연도 재판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거였어요. 서연아, 너도 왔구나.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많이 힘들었죠?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서연도 반성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너무 멀리서만 지켜봤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세 자매는 처음으로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생각했다니.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미연이 언니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자. 지연도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 있었어요. 과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세 자매가 화해한 다음 날 함께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추악한 짓을 했어요. 병기는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지연아, 일어나라.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병기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너도 내 딸이야. 잘못했다고 해서 딸이 아닌 건 아니지. 서연도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멀리 있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롭게 했어요. 서연아, 너도 나름대로 신경 써줬잖아. 그런 건 진짜 효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달래려는 거였어요. 미연이 두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를 돌보면 안 될까요? 제가 유산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병기는 세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얘들아, 사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시험한 것도 잘못이었어. 너희들을 믿지 못한 거니까. 아버지. 하지만 이제 다 알았어.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동안 힘들었다는 것도. 병기는 미연에게 유언장을 돌려주었어요. 미연아, 이건 찢어버려라. 새로 쓸 거야. 아버지, 정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세 자매는 아버지를 주목했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화해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해. 병기의 말에 세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병기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자매는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든 죽 드셔보세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비타민이에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영양제를 챙겨왔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좋아하시던 클래식 음악 틀어드릴게요. 미연이 작은 스피커를 준비했어요. 병기는 딸들의 정성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얘들아,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마지막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고마워. 아버지, 마지막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울먹였어요. 지연아, 사람은 언젠가 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어. 너희들이 화해했으니까. 어느 날 밤 병기는 세 딸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미연이 물었어요. 아버지처럼 외로운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면 좋겠어. 그분들도 자식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기의 제안에 세 자매는 감동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할게요. 서연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네, 아버지. 너는 앞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너는 내 딸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미연아, 너는 이 일을 총괄해라. 내가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아버지를 사람으로 봐줬잖아.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도 잘 도울 수 있을 거야. 병기는 새로운 유언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재산을 세 딸이 똑같이 나누되 반드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 달 후 병기는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병기가 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세 자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따뜻한 마음 요양원을 설립한 거예요. 지연은 매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지연이 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 지연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돌보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서연은 딸과 함께 요양원을 자주 찾았어요. 딸에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 할머니가 왜 혼자 계세요? 딸이 물었어요. 자식들이 바쁘거나 멀리 살아서 그래. 우리가 찾아뵙는 거야. 그럼 할머니가 외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야. 서연은 딸이 진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미연은 요양원의 원장이 되어 전체를 관리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간의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자녀분들과 화상통화하는 시간이에요. 미연이 안내했어요. 화면 너머로 자식들과 대화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년 후 세 자매는 아버지 기일을 맞아 성묘를 갔어요. 아버지, 저희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지연이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가족이 됐어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이제 유산이 아닌 따뜻한 밥과 정겨운 대화가 오갔어요. 세 자매는 매주 모여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요양원 일도 상의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병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